반갑습니다. 몸과 마음이 충만한 나날 되고 계신지요? 오늘도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영상에서 자연 치유력을 한번 믿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 그러면 그거 자연 치유력이 있음을 아셨잖아요? 그럼 다음은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에 따른 생활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현대인들의 건강은 크게 위협받고 있어요. 사실은 유해물질, 화학물질, 또 환경호르몬, 미세먼지, 라돈, 중금속, 농약, 부적절한 음식, 또는 또 여러 가지 극한의 이기주의와 생존 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 심리적인 질병, 또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또 전염병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몸에는 과도한 독소가 쌓이고 염증이 생겨서 여러 질환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우리는 자연 치유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되도록이면 접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자연 치유라는 말이 많이 강조되고 여러분들도 많이 듣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의식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발달될 과학이나 의학만으로는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없음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사실이죠. 그런데 또 자연 치유를 위한 얘기를 하면서도 비합리적인 방식들이 또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특정 식품이나 성분을 섭취하면 좋다, 채식만 강조한다, 또 대체요법이란 말로 약초라든지 원푸드 요법 등등 좀 자연 치유적이긴 하지만 비합리적인 방식을 재현하고 있는 영역도 많이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정확한 자연 치유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바른 생활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렇게 어떤 숲보다는 나무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한쪽 부분에만 집중하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경향이 큽니다. 특히 건강과 먹을거리를 이야기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건강은 부분이 아닌 전체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신의 전체의 조화가 기본이 되어야 해요. 근데 그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건강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정성껏 돌보면서 가다듬으며 살아야 됩니다. 즉 트레이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히포크라테스 역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연을 떠나서 인류는 불행하고 건강을 잃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5대 장수촌 중에 하나인 코스타리카의 사람들은 그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퓨어 라이프, 자연과 함께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것은 자연 치유력을 믿고 정말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많은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서양의학, 즉 현대의학이라든지 동양의학, 또 아유르베다 등등 모든 의학의 근원은 자연 치유에 있어요. 바로 건강의 키가 자연 치유입니다. 반려동물 있으시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아프면 한쪽 구석으로 가서 가만히 먹지도 않고 조용히 쉽니다. 그런 경우 있으시죠?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강아지가 먹지도 않고 옆에 가만히 있으면 어머 어디가 아픈가 보다 해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걔를 바로 병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가서 약물요법으로 자연스럽지 않게 그 증상을 해결하고 와서 다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동물이 왜 먹지도 않고 한쪽 구석에 가서 조용히 쉴까요? 자기 자연 치유력을 복구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어떤 이유로 지금 균형이 깨졌으니까 그 강아지 자체 내에서도 내가 좀 쉬면서 먹지도 않고 나의 자연 치유력이 내 몸의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쉬도록 가만히 둬야 돼요. 그리고 상황을 보면서 정도에 따라서 병원을 가든지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병원으로 가서 나의 자연 치유력이 작동하기도 전에 약물로 얼른 증상을 없애버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아프고 밥맛도 없고 지치고 힘들 때가 있죠. 그러면 밥맛이 없구나 그걸 알아차리고 먹지 말고 쉬어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 몸이 뭔가 균형이 깨어져서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소화 흡수 되는 이런 데 관여하는 에너지를 줄이고 치유하기 위한 에너지에 쓰여야 하기 때문에 굳이 밥 먹는 걸 조금 줄여야 되기 때문에 밥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쉬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증상이 불편하니까 약 먹고 주사 병원에 가서 뭐 링거 맞고 영양 결핍이 걱정될까봐 막 건강식품 먹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낫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자연 치유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이에요. 또 여러분, 감기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감기약을 먹었기 때문에 감기가 난 걸까요? 우리는 감기가 걸리면 감기 회복을 방해하는 과일을 잔뜩 먹습니다. 왜? 비타민C가 뭐 면역력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감기가 걸려있는 와중에 과일, 비타민C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과일을 먹는 것은 완전 감기를 못 낫게 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잘 각성하고 있지 못해요. 이렇게 우리들은 외부의 작용, 즉 외부의 컨트롤이 질병을 낫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외부 작용에 대한 내성이 생겨갖고 점점 더 큰 외부의 작용을 필요로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아, 뭐 외부에서 다 뭐 미리 알아서 하는데 뭐 나 이제 힘들어서 도저히 일 못하겠어. 일 안 할래요.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도 동물도 식물도 모두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에 순응하는 삶이 필수입니다. 여러분은 깊이 본인이 자연의 일부임을 느끼면서 살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연스러운 생활과 자연스러운 먹을거리를 드시며 살고 계십니까? 자연의 일부인 인간은 자연에 순응해야 되는 생활이 필수 조건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이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온 몸과 마음으로 알아차려 주셔야 돼요. 이 지구상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나, 너, 그리고 우리들이 함께 잘 살아가도록 의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환경이 문제라고 떠들면서도 일회용 사용은 증가하고 있고, 그 기후 문제, 식량 위기 등등 또 각종 신종 전염병 발생들이 우리에게 주는 작은 경고는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우주가 말하는 거예요. 돌아보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빨리 물리치고 어떻게 보이는 수치적인 물질적인 가치로 해결하려고만 듭니다. 정말 우리 인간이 정말 이렇게 머리도 좋고 많은 발전과 발달을 이룬 이 우리 인간이 이제는 정말 다시 내가 온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연 치유력은 빛 에너지, 천기, 땅 에너지, 지기, 물, 산소, 또 그런 에너지로 생명을 지켜온 식물과 동물이 우리가 섭취해야 될 가장 자연스러운 먹거리입니다. 우리가 먹을거리를 천지기미 하늘과 땅의 에너지를 품은 먹을거리를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에너지는 다 져버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 기능성 성분만을 보고 접근하는 방식이 몇십 년 이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자연 치유력은 점점 그만큼 저하됐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활 패턴을 둘러보시고 자연의 일부인 내가 지금 자연과 얼마큼 멀어져 있는가부터 한번 여러분 느껴보십시오. 저는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요. 지하철에 스마트팜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땅, 햇빛, 바람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뭘까요? 미래 농업의 혁신, 스마트팜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물론 자연 환경이 많이 파괴됨으로써 스마트팜도 어떤 일정 부분 기여하는 바가 있겠지만 저는 땅, 햇빛, 바람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라는 이 질문을 가졌다는 것 자체로부터 깜짝 놀랐어요. 그 대신 LED 빛, 온도, 습도 다 자동적으로 가공적인 이런 온도와 습도 조절이 정말 우리가 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또 자연적인 먹을거리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먹거리가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재밌는 토론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연과 함께하는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번 주변을 둘러봐야 해요.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서 일단 자연 치유력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믿고 자연
치유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생활 속에서 꼭 염두에 두고 이런 습관을 한번 제안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가끔씩 바쁘게 살다가 내가 지금 이렇게 뭐 하고 사는 거지? 이런 생각 들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첫 번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우주와 또는 신과 나와의 관계, 자연과 나와의 관계, 또 몸의 오장육부끼리의 관계, 음식과 나와의 관계, 사회와 나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해해 보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흐름입니다. 어제 먹은 음식이 내 몸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오늘 먹은 음식이 내 몸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이런 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단순히 광고에서 말하는 어디에 좋으니까 이거 드세요. 좋아. 먹었어. 꿀떡. 나는 몰라. 이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균형, 밸런스입니다. 우리 몸속 오장육부의 조화와 균형 가운데 어떤 특정 기관이 무리하지 않고 적절히 제 기능을 유지하는지, 또 내 증상이 이런 게 나타났는데 어디에 균형이 깨어져서 나타났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의사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스스로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조화입니다. 내가 먹은 음식이 내 몸 안에서 균형을 이루고 조화로운 연주를 하고 있는지, 오장육부는 제대로 협조하여 화음을 내고 있는지, 내가 먹은 음식은 타인과 자연과 공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평화입니다. 인간의 생명활동이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영적으로 평화로운 상태를 지향하고 있는지, 우리 사시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런 질문을 나한테 해보시고 나는 어떤 단계에 있는지,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보셔야만이 우리가 자연의 일부이구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스스로 여러분이 몸소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자연과 소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 애절함을 좀 알아주십시오. 여러분 몸과 마음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의사도 약사도 치료자도 아닙니다. 그들은 조력자입니다. 내가 내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이런 내용을 성찰해 보시고 하루하루의 건강함, 또 여유로움, 또 여여함, 그런 삶이 되시면 우리는 정말 숫자로 나이가 몇 살까지 살았다라기보다는 정말 내가 다시 저 우주로 돌아가는 그때까지 내 삶이 가장 행복하고 풍요로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영상을 좀 끝까지 저는 보시기를 바라고, 제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제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나 믿고 한번 내 몸을 믿고 자연을 믿고 한번 살아봐야지, 그런 결심이 서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